총선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빙의 판세로 여야의 승패를 가른 전국 경합지 19곳을 집중 분석합니다. 4월 강남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종업원 접촉자 116명에 대한 추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최근 CCTV를 끄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확인하면 보면은 손님들 다 손님 몇을 되는 거죠. 제주도가 곳곳에 피어있는 유채꽃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데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중심적인 WHO가 경고를 늦게 해 사태를 키웠다며 WHO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달 뒤 8만 명에 이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막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중단합니다. 늑장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마저도 미국과 중국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15 총선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며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접어드는데요.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판세 분석을 끝내고 총력전에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여야가 공통으로 꼽는 격전지 19곳입니다. 이 성시온, 강지혜 기자가 승부를 가를 그곳들이 어딘지 또 현재 판세는 어떤지 차례로 짚어드립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130석을 4.15 총선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힘을 좀 더 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기류가 좀 더 확산돼 가는 것 같습니다. 130석에 플러스 알파 정도. 여론조사상으로의 경합 지역은 많은데 대부분 경합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야권에 쏠리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일부 후보의 실언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지만 박빙 지역에서 승기를 잡으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꼽은 경합지는 모두 19곳입니다. 그중 10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일부 지역은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뒤바뀔 정도로 초박빙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동작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송파울도 최근 여론조사 대부분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진 경기 고양정도 혼전 양상입니다.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서 이용우 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이달 초 조사에선 김연아 통합당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 밖에 고민정 오세훈 후보가 맞붙는 광진을, 장경태 이혜훈 민병두 후보 3파전인 서울 동대문을도 박빙입니다. 경기 남양주변과 화성갑, 평택을, 인천 연수을과 부평갑도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지역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경합지로 꼽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9곳입니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에서는 3곳이 경합지입니다. 부산 사상에서는 이낙연 총리 체제에서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배재정 민주당 후보와 장제원 통합당 의원 사이 리턴 매치가 진행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재정입니다. 사랑하는 사상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충청 지역에서는 충남 아산갑, 충북 청주 흥덕, 세종 을이 경합지로 꼽힙니다. 여야 중진 의원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청주 흥덕구에서는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통합당 정우택 후보가 민주당 도종환 후보와 경합 중입니다. 세종이 분구되면서 생겨난 세종을에서는 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통합당 김병준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 통합당 정진석 후보는 4년 만에 재대결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구가 일부 조정된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이, 제주에서는 제주갑이 경합지로 꼽힙니다. 특히 4년 만에 리터 매치를 벌이는 춘천에서는 허영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통합당 의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야가 경합지로 꼽은 19곳의 결과가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종업원 속보 전해드립니다. 역학조사를 해보니 이 업소에는 40개가 넘는 밀폐된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이 종업원이 접촉한 손님과 동료 직원의 수도 116명이나 됐습니다. 먼저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확진자가 일했던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주점입니다. 지하 2개 층을 사용하는 유흥주점의 전체 면적은 농구장 3개와 맞먹습니다. 2개 층에는 6인실 규모의 밀폐된 방이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소가 룸으로 구분되어 있는 업소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 방에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이런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휴업에 들어간 유흥주점 입구에 간이 천막과 고깔들이 보이는데요. 야간에 이곳에 찾은 고객들을 위해 이곳 인도 위에 천막까지 설치하고 주차 관리를 할 정도로 영업 규모가 컸습니다. 야간에 찾는 손님도 많은데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이 여성이 응대한 손님 5명을 포함해 함께 근무했던 직원까지 모두 116명을 밀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이 여성과 함께 거주했던 다른 여성 종업원 역시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최대 잠복기 2주를 감안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접촉자 전원에게 내일까지 보건소에서 검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여종업원 동선과 접촉자 수는 유흥업소의 주장에 기반한 겁니다. 진짜 추가 접촉자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업소 CCTV를 살펴봤더니 이게 꺼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싫어해서 1월부터 꺼놨다는데 역학조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건 지난달 27일 밤, 총 9시간 정도입니다. 지하 2층 방 2곳에 각각 3시간씩 머물렀는데 남녀 동료 12명과 손님 5명이 밀접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유흥주점 측의 진술을 토대로 이달 이 업소를 찾은 손님이 50여 명에 이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유흥주점 안에서 확진 여성과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업소의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유흥주점 측은 손님들의 항의 때문에 지난 1월부터 CCTV를 꺼뒀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흥주점 방문한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히는 걸 꺼리는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보통 CCTV가 있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녹화가 되고 혹시라도 뭐 단속이나 이런 거 보면은 손님들 다 신고 누출되는 거죠. 근무 당일 CCTV 영상은 진술에서 누락된 접촉자 파악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종업원 2명은 방역당국의 조사 때도 유흥주점 근무 사실을 숨기고 프리랜서라고 진술했습니다. 방문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손님들 심리 때문에 감염 증세 여부나 일행의 신원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그동안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이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보도 계속 나왔었죠. 결국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말았는데 서울시는 뒤늦게 그동안 장사를 해온 유흥업소에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서울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업태 성격상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파악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현재 서울 지역 유흥업소는 단란주점과 클럽, 콜라텍 등 2,146곳, 이 가운데 422곳은 영업 중단 권고에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 422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업 자체를 막는 게 아닌 유흥업소에 모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업주뿐 아니라 직원과 손님에게도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유흥업소의 휴업을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강제로 영업을 막으면 손실 보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난 못하겠다. 동참을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서울시는 앞으로 심야 시간 유흥업소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영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악몽이 시작된 중국 우한시의 봉쇄가 76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갇혀있던 주민 수만 명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감염 위험이 없는 건지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우한 꾸이산 타워에 영웅적 인민이라는 조명이 켜지고 양쯔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는 후베이 필승 문구가 만들어집니다. (76일) 만에 봉쇄가 풀리고 마침내 고속도로를 막고 있던 바리게이트가 치워졌습니다. 우한을 빠져나가려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로 3km의 긴 행렬도 생겼습니다. 为什么不等到明天早上白天再走呢？心都已经到家了，我是湖南人，我在这边已经待了76天了。 열차와 항공편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하루 열차와 항공편으로 우한을 떠난 사람은 6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자택격리를 마친 한 우한 시민이 흐느끼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영상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최대 2만 명에 이르는 무증상 감염자가 우한에 있다는 추정이 나오면서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在非必要这个离汉离鄂的这个或者这个复工复产的还是尽量少数人。 외국인과 해외 입국자에 의한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둥성 광저우시는 나이지리아인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아프리카인 밀집 지역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우한을 떠난 승객들은 대부분 오늘 오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기차역 등에 방역 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우혁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인 중국에 다른 나라들이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중 행보를 보였다고 비난을 받아온 세계보건기구 WHO에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한 듯 세계보건기구 WHO를 겨냥합니다. They seem to be very China-centric. We give a majority of the money that they get, and we're going to put a hold on money spent to the WHO. 최다 지원국으로서 돈줄을 끊을 수 있다는 으름장으로 중국 편들기로 일관해온 WHO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I was so impressed in my meeting with President Xi at his detailed knowledge of the outbreak and for his personal leadership. There is a window of opportunity because of the high measures, the strong measures China is taking. 영국과 호주에서는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옵니다. Talk to that this is like criminal negligence. They knew the problems from the wet markets. They were told to dismantle them, get rid of them, and they refused to do so. 인도 변호사협회는 UN 인권위원회에 중국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So many people have been affected in Italy, in Iran, in India. This was intentionally done by Chinese government. 급기야 중국의 우방국가인 이란의 보건부 대변인도 코로나19가 A형 독감보다 심하지 않다는 중국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중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试图制造出一只世界上最大的锅来甩给中国，让中国成为最大的替罪羊。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40만 명에 육박했고 잠시 줄었던 뉴욕주의 사망자가 또다시 급증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시의원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최대 도시인 저지시티에서 첫 한인 시의원이 된 윤여태 의원.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2주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To never forget that what this guy is a sacrifice. So 60 years for the career. So we only appreciate it. It's not that forgot to work. We still remember that. 다소 주춤했던 뉴욕주의 사망자 수도 700명을 넘으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Behind every one of those numbers is an individual, is a family, is a mother, is a father, is a sister, is a brother. 뉴욕주는 사망자가 급증하자 하트섬 전체를 임시 매장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It's extremely stressful. These hospitals that keep calling us trying to get bodies out of their morgue because they're running out of space. 아울러 뉴욕주에 투입된 해군 병원선의 승조원마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뉴욕주 일부 한인들은 서둘러 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표가 없고 있으면 그게 3,000불 후반대로 되게 비싸요. 앞서 승조원을 하선시키고 경질된 함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던 해군 장관 대행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사임했습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 수는 40만 명에 육박하고 누적 사망자는 12,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 수가 4개월 뒤 8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일본도 한 달 뒤면 감염자가 8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도쿄에서만 확진자가 144명 추가됐습니다. 긴급사태 선포 이후 긴장감이 흐르는 현지 분위기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쿄의 대표 번화가인 긴자. 굳게 닫힌 대형 쇼핑몰 입구엔 임시 휴업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근 영화관도 문을 열지 않았고 의류 판매장은 자체적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내려진 첫날, 도쿄 도심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이 백화점도 사상 처음으로 한 달 휴점을 맞았습니다.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활기를 뜨던 이 동네는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습니다. 地震の後とかは人少なかったですけどね、それ以来じゃないですかね。ちょっと寂しいですけど。 이와 관련해 도쿄도는 휴업 요청 업종을 발표하려 했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부 상인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뒤늦게 확진자 8만 명을 거론하며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このペースで感染拡大が続けば、2週間後には1万人、1ヶ月後には8万人を超えることとなります。 또 병상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제부터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일반 호텔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집단 모임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전 세계 대유행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제2의 이탈리아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올 정도고 치명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며 엉뚱한 햇빛 민간요법을 믿기도 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햇빛 쬐는 사람들. 코로나19 예방에 좋다는 소문에 일광욕을 하러 나온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해서 요즘 불안해하고 전부 그러긴 해. 햇빛 쬐이고 그러는 게 무슨 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민간요법이 유행할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인도네시아에선 사망자가 220명을 넘었습니다. 치명률이 9%를 넘어 위험한 수준입니다. 여기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걸렸다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미국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걸 대처할 만한 환경은 못 되고. 대형 이슬람 예배도 그대로 허용하고 있어 집단 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agi saya COVID-19 itu datangnya dari Allah. Saya kembalikan kepada Allah. 남미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제2의 이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올 만큼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Se a gente para analisar de maneira muito objetiva uma descrição, é fato que é uma situação totalmente atípica, né? 브라질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은 칠레에선 소독용 터널이 상점 출입구에 등장했습니다. Que también a través de un desinfectante de alto nivel, las personas que vengan acá a La Vega puedan ir disminuyendo lo que es su carga viral y con ello contribuir en ir disminuyendo. 지난달 재난 사태 선포 이후 영업이 허용된 소규모 상점에 사람들이 몰리자 방역의 고삐를 죄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놨는데 충격적입니다. 마이너스 2.3%, 23년 전 IMF 외환 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겁니다. 이 가장 타격이 심한 항공업계의 불황은 국내 최대 항공사 대한항공마저 덮쳤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원 70%를 6개월간 쉬라고 했는데요. 그보다 더 길어지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전체 직원 2만 명 중 70%가 넘는 약 15,000명이 휴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빼고 사실상 모든 직원이 쉬는 셈입니다. 월급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통상임금 수준까지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최고 절반까지 급여를 반납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끼는 인건비는 한 달에 약 300에서 400억 원 선, 도산을 막기 위한 6개월짜리 자구책인 셈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대한항공은 국제선 기준 현재 13개 노선만 운행하는데 과거에 비해 90%가 줄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상황이 안 좋긴 마찬가지. 경영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예정된 매각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국처럼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머지않아 대규모 해고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항공사 지원에 조심스러운 입장.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오너들에 대한 반감을 고려할 때 뼈를 깎는 자구 노력 없는 일방적 지원은 어렵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우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등 당장 필요 없는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이런 극심한 불황에도 호황을 맞은 곳이 있습니다. 이 폐업하는 가게를 정리해주는 철거 업체들인데요. 자영업자들의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철거 현장을 박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기 휴업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붙은 불고기 음식점에 작업복을 입은 철거업체 직원 5명이 들어갑니다. 아침 7시 철거 공사가 시작되고 여러 손님들이 불고기를 담아 먹었던 접시들을 포함해 각종 식기들이 버려집니다. 의자가 옮겨지고 TV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됐다고 자랑하던 액자도 벽에서 떨어집니다. 1억 원 넘는 돈으로 장만한 식당 비품들로 외식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치열했던 흔적은 철거 작업 3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개업한 지 10개월 만에 폐업한 식당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철거가 거의 진행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새 것 같아 보이는 선반도 모두 철거 대상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물품이나 장식들은 다시 되팔 수가 없어서 모두 폐품 신세가 됐습니다. 철거를 지켜보는 주변 자영업자들은 씁쓸합니다. 나도 그러지 않을까? 여기도 보면은 칼집도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신고하던데? 속상해서 그렇다고 그냥 요청을 내색하고 하네요. 기한이 안 되면 그걸 못 따르면 기한이 돼서 그걸 받는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자 철거업체는 바빠졌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요 근래 한 2달, 석 달 정도 전부터는 그전보다 한 50%, 60%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키보다 높게 쌓인 업소용 선반과 싱크대는 모두 폐업한 식당에서 매입한 겁니다. 이미 창고가 가득 차 보관할 장소가 없어 이렇게 밖에 내놨습니다. 중고매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업소용 주방용품들은 가격을 대폭 낮춰도 사겠다는 자영업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오면 또 나가고 또 오래된 제품은 폐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아주 헐값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자영업 생태계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코로나19는 상점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뒤 계산은 스스로 하고 빵 한두 개도 배달시켜 먹는데요. 직원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어 인기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계산원이 서 있는 대형마트의 계산대가 한산합니다. 반면 무인 계산대는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타인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 계산대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랑 접촉 안 하고 빨리빨리 계산하고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이 지점은 대면 계산대를 3분의 1로 줄이는 대신 무인 계산대를 2배 넘게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한 10대로 운영할 때는 한 50% 정도의 이용률이었는데 지금은 한 70%대까지 이용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직접 장을 본 물건에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넣으면 됩니다. 결제가 끝났는데요. 보시다시피 직원과 접촉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중장년층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편하고 좋아요, 저도. 이 나이에 그걸 한번 해보니까 여기만 와요. 저쪽으로 안 가요. 기존에 배달 주문을 받지 않았던 제빵 업계도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배달 준비됐습니다. 200원이요? 네, 서류 좀 봐주세요. 네. 빵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건데 한 달 사이 이 서비스 주문량은 60% 넘게 늘었습니다. 감염병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접촉을 되도록 피하는 소비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여야의 요구에 정부가 처음으로 답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에게 나중에 환수를 할 수 있다면 다 줄 수도 있다 이런 견해를 내놨는데 이른바 줬다가 뺏는 이 방식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들은 다시 이걸 환수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고소득자 추후 환수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법률권에서는 이미 연말정산 등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그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면 연말정산,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면 그 소득 금액에 이걸 추가하면 돼요. 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정책입니다. 소득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면세 구간을 넘어서면 세금을 걷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환수하면은 그렇게까지 경제에 부담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줬다 뺏는 거잖아요.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저는 그걸 아니라고 봐요.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에 따라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이 재택근무를 이유로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지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신입사원 강모 씨. 지난달 정규직이 되면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채용공제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재택근무자는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재택근무자는 무조건 안 된다. 90%는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제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달 12만 5천 원씩 2년간 총 300만 원을 부으면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 1,6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지만 손꼽아 기다리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 입사했을 때부터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 운영을 위탁한 기관에 사정을 설명해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실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고용노동부 측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택근무제에 대한 세부적인 예외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최근에 트렌드의 어떤 직장 생활, 유연 근로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갖고 있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근로도 좀 포괄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유연한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팩트맨 시청자분이 해외에서 수입한 마스크 정말 믿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SNS에 퍼진 영상과 함께 문의 주셨는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제보 영상입니다. 공장 한 남성이 재봉틀로 마스크를 만들고 바닥에선 주름을 잡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위생무나 장갑도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입니다. 영상을 돌려보죠. 책상에 2020년 2월 22일이라고 써있는데 마스크 생산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팩트맨 취재 결과 이 영상 속에 들리는 말들 인도 북부 지역 사투리였습니다. 해당 영상 역시 실제 인도의 마스크 공장 모습이었는데요. 추적해보니 이 영상 지난달 한 마스크 판매업자가 온라인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현지 언론도 불량 마스크 제조 실태를 고발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일부 중국산 불량 마스크 사진도 SNS로 퍼지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외국산 마스크는 품질 보증 제도가 따로 없는 건지도 궁금해하셨는데요. 그동안 의약 외품인 마스크는 까다로운 수입 절차를 거쳤지만 마스크 대란 속에 올 6월까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직구는 쉬워졌지만 품질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산이라도 식약처 인증을 받으면 KF 인증 마크가 붙는데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중국, 미국 인증 마크인 KN, N등급을 가장한 제품도 있는 만큼 판매 후기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신천지 신도 중에서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 기억하십니까? 이 여성이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로 51일째인데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가장 오래 입원한 사례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인 61살 여성이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31번째 환자입니다. 이후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31번 환자보다 먼저 발병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1번 환자는 51일째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31번 환자가 가장 오래 입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발생했던 메르스 당시에도 메르스 마지막 사례가 상당 기간 거의 6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가 진행됐던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중증 환자는 보통 3, 4주, 경증은 2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31번 환자는 50일이 넘었지만 기침 등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이 있으신 걸로 되어져 있고 정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요. 정상이 보통 사라지면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1인실 기준 음압병실 입원비와 검사비 등을 더하면 31번 환자의 병원비는 지금까지 3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에 관해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신천지 교회 쪽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에 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
따라서 발표. 10,000명을 넘어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중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는 절반이 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매년 이맘때 노란 물결로 출렁이는 제주도 유채꽃밭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렇게 일부러 갈아엎은 겁니다. 꽃을 아예 없애는 곳이 전국에 많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유채꽃밭에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란 물결로 출렁이던 유채꽃밭은 어느새 허허벌판으로 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유채꽃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겁니다. 우리 마을에는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더 불안해하시고 어쩔 수 없이 파설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갈아엎어진 유채꽃밭의 면적은 9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내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38회 유채꽃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북적돼야 되는데 아쉽게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못한 것까지 다 모든 역량을 모아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 상춘객의 방문을 막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는 맹방 유채꽃밭을 갈아엎었고, 전남 신안군은 100만 송이의 튤립꽃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꽃놀이 명소였던 대학 캠퍼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들마다 외부인을 통제하고 주변 등산로와 이어지는 통행로는 아예 폐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차도 못 들어오고 외부인도 못 들어와요. 밖에 있어도 가가지고 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관광객과 주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쉬움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수도권에 또 다른 집단 감염 우려 장소가 생겼습니다. 서울 노량진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에 다니는 20대 취업준비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원도 층층이 입주한 건물이라 근처 학원가가 뒤집어졌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20대 남성.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시험 학원을 다니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확진 전날에도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같은 공간에 있던 강사와 수강생이 65명이나 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이 있는 9층에서 수강생이 확진되자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을 우려해 12층짜리 건물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폐쇄한 건물은 확진자가 다닌 학원 외에도 대입 재수학원과 교사 임용고시 학원 등이 10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원 측은 수강생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수강 인원도 강의실 최대 수용 인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접수되자마자 바로 학생들 퇴실시키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시험 준비를 멈출 수 없는 이웃 학원 수강생들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시험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우니까. 확진자가 학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접촉자가 다수 생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확진된 남성은 신반포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4개 역을 지나 노량진역에서 내렸습니다. 강의 쉬는 시간엔 학원 근처 카페에 들렀고 수업을 받고는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검사 결과 확진자와 함께 강의를 들은 65명 가운데 38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7명의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외국인 입국 금지에 나섭니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준 기자가 정부 발표 전해드리고 이어서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대문을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효 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상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모두 148개국입니다. 반면 비자 없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국가는 113개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20개국을 뺀 93개국이 앞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겁니다. 해외 입국자 2주 격리 조치에도 좀처럼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줄지 않자 아예 빗장 걸기에 나선 겁니다. 실제 어제 하루 확진자 53명 중 해외 유입 확진자는 24명으로 4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주간 확진자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해외 유입이 절반을 넘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치가 입국 금지 수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전체 입국자 중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앞으로 시설 격리 부담이 줄고 방역 의료 인력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국 제한 조치는 아프리카 코모로가 처음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지 61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2달 만에 나온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확진자가 많은 미국과 중국은 해당되지 않고 기업인 같은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에 빗장을 걸었지만 틈새가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3개 나라 가운데 상당수 국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중단시켰지만 정작 확진자가 많은 미국, 영국 등이 빠진 겁니다. 미국, 영국 등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던 만큼 예우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중국은 무비자 대상국이 아니어서 이번 제한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 방식대로 입국이 허용됩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1260여 명 가운데 미국인이 206명, 중국인이 190명으로 입국자 수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을 많이 찾는 나라 두 곳이 추가적인 제한 조치 없이 입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인과 외교관, 학자 등 예외 입국도 허용됩니다.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늦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료적인 정부 행정에 시간이 걸리는 요인이 있겠죠. 이렇게 늦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죠. 또 그게 유행에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격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좀 금지 쪽으로 하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금지시켰다 한들 코로나가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진 상태에서 너무 뒤늦은 대책이 아닌가. 정부는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에 있던 9살 동생과 동생을 구하러 들어갔던 18살 형까지 숨졌습니다. 부모는 새벽 장사 때문에 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아파트 안은 이미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집기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똥이 떨어져갖고 순간 그래가지고 문 닫고 애들 데리고 뛰어나오고. 새벽녘 발생한 화재로 이 아파트 13층에 사는 형제 2명이 숨졌습니다. 9살 동생은 집안에서 발견됐고 18살 형은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10분 전 형은 집에 놀러온 친구와 함께 음료수를 사러 나갔다 불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는 새벽 장사를 위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아이가 동생을 참 잘 보살피고 잘 데리고 다니고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경찰은 형이 친구와 라면을 끓여 먹은 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촛불을 켜놓은 채 나갔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켜놓으니까 그게 이제 바람에 넘어진 걸로 이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난 아파트는 1997년 지어진 15층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당시 규정상 스프링클러 설치는 16층 이상에만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100명이 대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 소식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동양대 직원이 출석했는데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날 이 직원과 나눈 통화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총장의 빨간 직인이 통화 주제였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내용 전해드립니다.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동양대 상장 발급에 관여하는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선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날 정 교수와 A씨가 나눈 통화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상장 내용을 캡처한 뒤 동양대 총장 증인 이미지를 떼어 붙인 혐의로 정 교수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A씨에게 전화해 인터넷 이미지를 가져다가 상장 위에다가 엎어서 찍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냐며 디지털 파일로도 발급하는지 물은 겁니다. A씨는 누가 악의적으로 도장 스캔을 떠서 얹으려면 얹을 수는 있다면서도 총장 상장은 빨간색 인주로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이상하다며 집에 수료증이 있는데 인주가 번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 검사는 마치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 뭔가 찔린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 확인한 것처럼 오늘 재판에는 이모전 키스트 소장도 나와 정 교수 딸의 연구 프로그램 확인서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확인서가 다르다고 증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 호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선 이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의 입당은 없다고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의 친분을 파는 다른 당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황하남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 강세 지역인 광주에서 과반 의석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항상 발목 잡혀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의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지금 닦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표 단속을 했습니다.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기대에 표를 얻으려는 무소속 후보나 다른 당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김동철 후보의 사무실 앞입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현수막에 이낙연 집권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 얼핏 민생당이 아닌 민주당 후보처럼 보입니다.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그들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호남 홀대론을 내세워서 당선되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접전 지역이 많아진 부산 경남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래야 된다. 근데 어머니 주먹이 아프다. 아파. 세상에 부산 와가지고 이렇게 세게 얻어만 몰랐네. 부산에서는 국난 극복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며 코로나 일꾼을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서울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며 김해 신공항 재검증 등의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후보들의 연이은 구설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대 비하 발언으로 김대호 후보가 제명된 지 하루 만에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건데요. 화가 단단히 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즉각 제명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병 후보가 오늘 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에서 문란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써 물의를 일으킨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실언이 나온 겁니다. 세월호 텐트를 성역시해서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국민성검도 다 모아서 만든 그곳에서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즉각 제명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윤리위는 3040 세대는 논리가 없다, 늙으면 장애인이 된다 등의 발언으로 문제가 된 김대호 관악갑 후보를 제명했습니다. 후보자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김대호 후보는 단호하게 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원 자격을 잃어 총선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화됐지만 김 후보는 총선 완주 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것은 소속 후보의 구설이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의 막말 논란을 사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대선 주자급 후보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면 더 큰 꿈이 기다리고 있지만 떨어지면 당장 원의 신세가 됩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주호영 통합당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것이 대구 정치를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주장하는 김부겸 후보를 제가 꺾게 되면 저는 저절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이른바 대권 마케팅을 펼치는 두 후보는 오차범인의 접전입니다.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후보는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경남 양산을로 급파된 김두관 민주당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순위만 바뀔 뿐 나동현 통합당 후보와 오차범인의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대표는 문명순 민주당 후보, 이경환 통합당 후보와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다 최근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의미심장한 예고를 했다면서요? 그게 뭔가요? 네, 선거 직전에 미래통합당이 뭔가를 터뜨릴 거라면서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하나 파악하는 거는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응할 시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쯤 이 통합당이 정치 공작을 뭔가 발표할 거다 이런 예고인데 이게 뭘까요? 네, 진보 진영에서는 N번방과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주도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는 통합당이 선공을 날리고 언론에서 N번방 리스트를 입수해 공개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하긴 이걸 예고한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맞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난다. 저는 이것이 공작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매우 강력하게 표현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네, 실제로 이 통합당이 N번방과 관련해서 이제 뭐 추가로 뭔가 밝히겠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한 게 있죠. 네, 어제 번인성 사건의 최초 제보자였던 김상교 씨를 앞세워서 포문을 열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 사건에서 얼만큼 외면하고 은폐까지 시도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당은 자료를 정리해 한꺼번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에선 여권이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게 야당 공격을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려는 또 다른 음모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자,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오랜만에 나온 인물이 있어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인데 무슨 일로 나온 겁니까? 예,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이후에 통진당 출신들이 만든 민중당 지지연설을 위해 나온 건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그는 지지연설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일들을 떠올리실 듯합니다.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했죠.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8년 세월 앞에 흰머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란 건 과거의 전투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진보 정치에 주신 기대에 어긋나게 실망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 부족함이 많은 어려움을 불러왔던 것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네, 이거 잠시 봤지만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네요. 이 어느새 지나가 버린 진짜 이 세월 때문일까요? 네, 민중당의 어려운 처지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민중당은 원래 진보진 연합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에 참여를 희망했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네. 결국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 이정희 전 대표에게까지 지지를 요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한 명 이 눈에 띄는 지지 연설자가 있어요. 네, 네. 이국종 교수인데요. 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황교안 총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맡아주신다면 국민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최영희 재정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하셔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앞서 지지를 호소한 황기철 후보는 민주당, 뒤에 보신 최윤희 후보는 통합당 소속입니다. 여야 후보를 한 명씩 찍어 지지를 요청한 건데 공통점은 두 후보 모두 해군 참모 총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해군과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 의리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투표에선 의리 배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대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리 있는 정치인은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5월 초 개막을 목표로 한 국내 프로야구는 외국인 선수들이 하나둘 자가격리에서 복귀하며 실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 개막하는 대만 프로야구는 마네킹 응원단도 준비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결국 4월로 연기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코로나19 의심자가 나와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야구 개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소 진정세를 보인 건데요. 때마쳐 외국인 선수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5월 초 개막이라는 목표가 정해지며 때맞춰 외국인 선수들도 2주 자가격리 후 훈련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I read every book that I brought for the whole year. So for the next 7 months I'm going to have to start picking out some new books. 외국인 선수들의 합류로 완전체가 각 구단은 오는 21일부터 팀 간 연습 경기로 실전에 대비합니다. 사흘 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프로야구를 개막하는 대만은 무관중 경기에 썰렁함을 막기 위해 로봇 마네킹까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국내가 더 먼저였습니다. 6년 전엔 한화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선보인 로봇 응원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응원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선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 절실했던 야구. 이제 길었던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하늘은 화창했지만 강한 봄바람이 불 하루였습니다. 내일까지는 해안과 내륙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농작물 냉해 피해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쌩쌩 부는 봄바람에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여성분들은 내일 치마 차림은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동해안 지역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 전국적으로 오늘보다는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건조함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8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3월 말부터 전국적인 강수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철원은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겠고요.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종일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요. 금요일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에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대 정당과 잘 알려진 정당을 제외한 29개 군소정당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알록달록하죠? 너무 많다 보니 한 후보당 4분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 구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많은 정당에서 공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산을 거덜내면 우리가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황당한 공약도 있었지만 이렇게 기성정당이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도 많습니다. 선거일까지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정치 싫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각 정당들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공약들 내놨나
가족과 함께 살펴보시면 의외로 마음에 쏙 드는 숨겨진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